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들끓고 그럴 때 맑은 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나 숲을 향해 떠나거나 아니면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시집을 꺼내 읽습니다. 특히 오늘 모실 분의 시집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늘 맑은 문장으로 독자를 치유해주는 시인 문태준 시인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인이시기도 하고 라디오 PD시기도 하고. 네. 그럼 주로 저 부스 바깥쪽에 계실 텐데 네. 이 안쪽에 들어오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많이 떨립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오늘 아침에 제주에서 올라오셨다고요? 네. 8시 비행기로 왔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제주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20년 여름에 내려갔으니까요. 이제 꼬박 5년 지나서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딱 코로나 때였네요. 네, 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주도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제주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애월읍 장전리라는 동네인데, 제주의 이제 서쪽에 해당이 되는 곳에 시골에다 집을 지어서 예,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라디오 PD 생활을 저도 오래 해서 지금 제주 불교 방송이라는 곳에 낮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계신 곳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가신 건가요? 지금 들어간 동네는 제 아내가 태어난 동네예요. 아, 네. 예, 장전리라고. 네. 길장자 밭전자를 쓰는데 거기가 이제 항목유적지가 가깝거든요. 걸어서 가면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항목유적지, 아직 토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네. 예. 그 주변에 이제 그 동네, 장전리 동네에서 아내가 태어나서 3살까지 살다가 이제 제주 시내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살던 곳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네. 예, 폐가가 있었는데 오. 예, 거기에 이제 폐가를 허물고 거기다 새로 집을 지어서 시골에서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야, 폐가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게 좀 고마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폐가니까 풀들이 이제 여름, 가을철에는 사람 키 높이만큼 막 자라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봤었는데, 네네. 지붕을 다 헐고 벽체 일부를 좀 남겨뒀어요. 부엌이 있던 자리, 그 외벽만 조금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이제 다 허물고 거기다 새로 집을, 방향을 이제 한라산 쪽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집을 새로 앉혔습니다. 네. 그 하나하나 짓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러면 그 집 지은 데 계시고 출퇴근하시면서 제주에서는 살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제주라는 이제 환경을 확 바꾸니까 시가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소 좀 생소하죠. 이 시라는 곳이 좀 아무래도 익숙한 곳에서 태어나고, 네네. 이게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주하는 곳에, 집이 앉은 곳에 주변 환경, 내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가 오는 것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적응하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원체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제주에서 만난 두 번째 자연이 너무 새롭거나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 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이렇게 웅덩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맹꽁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아직 그러니까 자연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일 텐데, 지금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 반딧불이도 날고 이렇게,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텃밭도 있고 일부 그 밭농사도 지으면서 이 한라봉나무, 귤나무 같은 것도 몇 그루 있고 해서, 그런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귤농사도 하시는 거네요. 집에서 먹을 정도. 그리고 아내가 이제 카페를 하는데요. 네. 카페에서 쓸
이 한라봉 열매를 따서 그것을 청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껍질을 벗겨서 보관해 뒀다가 여름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정도는 이렇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분주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9번째 시집과 산문집을 내셨어요. 예. 올해가 등단 31주년이시고, 이번 시집과 산문집은 전부 제주에 머무시면서 쓴 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산문집에 이제 펴내면서 헌사라고 할까요? 이런 문장을 썼는데, 안정된 흙과 풀밭, 그리고 일어나는 풀, 물구슬나무와 여름비, 큰 하늘, 낙엽처럼 우는 귀뚜라미, 맑은 눈송이, 그리고 이웃사람, 그리고 웃는 하루. 이것은 내게는 아주 화사한 서성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이런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텃밭을 일구고 일부 농사도 짓고 하면서 노동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이번 시집과 산문집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거기 살아가는 내용들이 그러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5일장 풍경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오롬이라는 강아지도 있고 네. 이웃집에 이제 멍게라는 큰 그 애완견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옆집 사람들 얘기, 마을 사람들 얘기, 옆집에 이 아주 손재주가 좋은 목공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원도 아주 잘 가꾸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 그분을 쫓아서 이제 일을 배우는 얘기, 이런 얘기들. 예.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정착하는 과정에서.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엄청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따라했죠. 화초도 엄청 잘 가꾸시고 그래서 뭘 심어놨나 이렇게 보고 또 일부는 이 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알뿌리 같은 것도 구하고 또 일부는 또 이제 화초를 나눠주고 그러셔서 그걸 이제 저희 집에 정원에다 옮겨 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과 아주 비슷하게 저희 집 정원도 점차 근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롤모델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분께서 정말 많은 걸 도와주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시집 낸 거와 연관을 지어서 시인님에 대한 평가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대표적인 그 수식어가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 한국 서정시 가문의 적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서정시는 어떤 시인가요? 서정은 이게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것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서정시 쓴 지 지금 등단한 지 31년이 됐는데, 31회가 됐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시이면서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불교에 보면 수희라는 말이 있는데요. 따라서 기뻐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기뻐하고 따라서 이 슬퍼하고 이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생명 존재와 내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공감에 대한 것, 그러려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것, 연민과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서정시의 근간이지 않을까 싶고 서정시는 기본적으로 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래다. 네네. 왜요? 글쎄요, 흥얼흥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노래로도 많이 불렸습니다만, 세월이 가면이라는 박윤환 시인의 시, 이런 시도 이제 대표적인 서정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크게 보면 가사가 그런 게 있죠.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이 공원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이 바닥에 뒹굴고 흙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감정을 굴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크게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 그런 그 한편의 시가 한편의 노래이면서 좋은 또 이 감정을 흘러가게 하는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는 거죠, 뭐. 예, 굴러가는 것. 네. 감정이 그렇게 맞닿으면 같이 흥얼거릴 수 있고 흥얼거리면서 그 감정이 조금 더 고조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말, 네. 노랫말, 그게 시인 건가요? 그것도 이제 좋은 노래 가사이면서도 시가 아닐까. 예, 시노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좋은 노래들은 또 한편에 좋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어릴 때부터 자연을 가까이 하셨고 지금도 이제 자연 속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집의 제목이 풀의 탄생입니다. 네, 네, 네. 시인의 말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풀은 연하게 소생하고 힘줄처럼 억세지고 가을에는 노래를 짓는다. 깡마른 얼굴로 눈보라가 지나가는 걸 본다. 나는 풀 아래에서 일어나고 풀 아래에 눕는다. 풀의 탄생은 어떤 의미로 지은 제목입니까? 제목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주로 이 풀밭이라든지 풀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러한데, 이 풀이라는 것은 그 여러 모습을 아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이제 푸릇푸릇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마른 풀도 보게 되죠. 지금은 풀이 한참 억세지는 그런 철인데 그래서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이 풀에는 이 활기도 있으면서도 쇠락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예, 저무는 때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생명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태어나고 막 흥성해지고 그리고 이 날이 이 해가 떨어지듯이 날이 저물듯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람의 모습, 생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 풀들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풀들은 풀이 그냥 여러 이런 생각들을 저에게는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풀이. 예, 막 억세고 다 뽑아내야 될 풀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바람이 이렇게 올 때 풀이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저 풀에게도 어떤 흥 같은 것, 신명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춤처럼 보이나요? 네, 춤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바람에게도 반걸음, 햇살에게도 반걸음 이렇게 쓴 게 있는데 풀에게 어떤 흥과 신명이 있는 것 같다. 그럴 찐데는 이 풀이 단순하게 풀로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풀밭에서 막 한참 일하고 어둑어둑해지거나 그럴 때 되면 이 저녁 때 가까이 되면 이제 풀벌레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풀밭에 이렇게 퍼질러 앉아서 잠깐 땀을 식히다가 있으면 나도 어쩌면 한 마리 풀벌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 흥하고 쇠하는 것들을 풀들이 보여준다 이런 생각인데 이성복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성복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펴낸 시집 가운데 레이어의 반다라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와서 같아지려고 하다가 슬픔을 맛보고 그리고 그 슬픔에 맞서서 대들기도 하지만 많은 일을 겪고 비단처럼 펼쳐진다. 이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불교에서는 성주개공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슬픔도 겪고 희락, 기쁜 일도 겪고 그것에 맞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비단처럼 펼쳐지는 것, 죽음에 이르고 쇠락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레이어의 반다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것을 그런 속성들을 풀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단지 풀뿐만 아니라 정원의 모습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내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이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시나 봅니다, 요새. 원래 안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면 점점 더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도 그러셨나요? 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시나요? 네. 막 이렇게 이 일이 사실은 좀 계속 풀만 뽑고 있으면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잡념이랄까요? 걱정이랄까?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막 흙탕물이 일어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렇게 서서히 맑아지는 것처럼 생각의 수를 줄이는 것, 우리가 대부분 두려워하고 이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데 줄여졌구나 싶으면 또 딴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이렇게 깊은 사색,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탄생한 시집 풀의 탄생,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사연과 함께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풀의 탄생을 보고 있는데요. 네. 소제목들이 따뜻해요. 흙 속에 이처럼 큰 세계가, 첫 여름날을 맞은 해바라기를 두드리러 가자. 내게 오시려면 물결을 건너주세요. 반딧불이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거 책을, 이 시집 구성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막 특별하지는 않고요, 사실은요. 보통의 대개의 경우는 시인들이 언제 썼는지 이런 시를 쓴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하기도 하는데 저는 3부나 4부 쪽에는 일부는 연작시를 좀 넣은 것 같아요. 연작시를 해서 물결을 부제로 단 연작시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에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인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시편들이 이 물결 시편에 있는 것 같은데 연쇄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게 3부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4부에는 짧지만 좀 우리 시를 좀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형 짧은 시지만 어떤 감각의 새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막 찾아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4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생각 끝에 그 구성을 좀 하셨습니다. 좀 어떤 시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시집을 이제 하나씩 좋은 시들을 한쪽 읽어보겠습니다. 그 평소에 어떤 시를 어떻게 이제 시를 쓰신다든지, 혹은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아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수시로 이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도 잡아둔다 이런 말씀 지금 막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인 거죠. 잡아둔다, 묶어둔다, 메어둔다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빛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언어가 어떤 향기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을 메모해 두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특유한 냄새나 색감으로도 오고요. 약간 어떤 촉감 같은 것들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어떤 시인은 시에 대한 새로운 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뭐가 이렇게 물건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느낌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시어들이라든지 이 시를 쓰게 되는 단초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메모를 해둡니다. 메모를 해뒀다가 그 시가 그런 단초들이 생각의 씨앗 같은 거죠. 이게 점차 자라도록 어떤 한편의 시가 되는 과정을 계속 이제 궁리하는 거죠. 궁리해뒀다가 주로 저는 작업을 새벽에 하는데 네, 새벽 3시, 4시 이때쯤 일어나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이제 시를 옮겨 쓰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화에서도 나오죠. 예, 나오기도 네. 하고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메모를 해두면 이게 내가 나중에 시를 쓸 때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희한하게도 이게 인쇄 관련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탈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오탈자인 활자들이 툭 튀어나오는 느낌들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네. 제가 메모한 것들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아 이게 이곳의 제격이겠다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붉어지는 느낌 툭 튀어오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는 시에다 앉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평소에 뭐 메모장을 들고 다니시나요? 메모장을 들고 다닙니다. 네. 아.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네. 제가 제일로 아끼는 것이 그 착상집이라고도 하고 예, 작은 메모장인데 꽤 여러 권이 지금 지금 집에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악 선곡을 저희가 부탁드렸거든요. 어떤 곡을 골라주셨습니까? 네, 법능 스님의 노래인데요. 먼 산이라는 곡.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먼 산 법능 스님입니다. 법능 스님의 먼 산 함께 들으셨습니다. 새싹 문자예요. 6280님 반갑습니다. 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집으로 오는데 괜히 서럽더라고요. 문태준 시인님 시 읽으면서 마음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도 환기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싹 문자예요. 9003님 반갑습니다. 저도 밭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잡초를 뽑아요. 잡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뽑고 예쁜 꽃들이나 먹거리는 애지중지하는 것에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느낄 때가 많습니다. 3280님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하고 맑음이 느껴져요. 8296님 가재미 시인 문태준님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가재미 시인은 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가재미라는 시를 제가 썼는데요. 네. 예, 그 시집 제목도 가재미를 붙였는데 네. 그 시를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가재미 시인이라는 별명이 네, 있으십니까? 네, 네. 자, 오늘 가재미 시인 문태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시집 풀의 탄생 책 선물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고요. 3분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시인님의 새 시집 풀의 탄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집을 내셔서 옛날 시를 다시 보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잘 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예전에 쓴 시가 어떤 시가 있나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쓰려는 새로운 시에 이렇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예. 요새는? 새로 쓴 식구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쓴 식구와 비슷한 식구를 쓰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약간 변형된 식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라든지 유사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가 내 시를 모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부 들어서 그리고 이제 9번째 시집을 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 30해 넘게 이렇게 시를 써오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왔나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는 앞으로의 시의 작업이 어떤 활로를 가져야 될지, 어떤 시를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안 보다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쓴 시 이런 시들을 안 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그럴 수 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어떤 건 왜 이렇게 쓸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어떤 식구들은 참 그때 기특하게도 아주 멋진 식구를 잘 찾아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본의 아니게 자기 복제를 하게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인님께 시 낭송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시를 골라주시겠습니까? 네, 무지개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도시에 오래 살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지만, 시골에 내려가서 새롭게 본 것 가운데 하나가 큰 하늘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밤의 별, 그리고 이 여름날에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떠는 이 무지개였던 것 같아요. 무지개를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이 무지개라는 시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개. 소나기가 지나가고 활같고 낫등 같은 무지개가 여름 하늘에 걸렸습니다. 무지개는 척백나무 위에, 널어놓은 내젖은 비옷 위에, 칸나 위에, 다시 붉은 꽃주 위를 어정거리는 흰 나비 위에, 저러렁 울려오는 소읍의 유희와 소음 위에 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한가운데가 높고 양쪽 끝은 여름 과일즙처럼 하늘의 큰 유리컵에 담겼습니다. 무지개 아래에는 2층 양옥집이 있고 볼일 보러 사람이 나가고 슈퍼마켓과 세탁소와 식당은 붙어 있습니다. 숲은 웅기중기 웅크려 있고 새는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무지개의 궁룡 지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언덕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호른 소리가 들려오는 무지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무곡인 무지개는 내가 다 올랐을 때까지 나를 기다립니다. 웬일인지 오늘의 이 무지개는 높은 언덕 위에 수정을 소복이 쌓아놓고선 물러가지 않습니다. 같은 무지개를 본 거 맞죠? 네,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군요. 저는 특히 이 표현 너무 새롭다 생각했던 건 양쪽 끝은 여름 과일즙처럼 하늘의 큰 유리컵에 담겼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이건 언제 쓰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저음이었던 것 같은데 퇴근하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오후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쯤 됐을 것 같아요. 요즘 해가 늦게 지니까요. 소나기가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큰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다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잠깐 내려서 그 무지개를 한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뜨면 가다가 차를 세우고 보시는군요.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무지개 아래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한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무지개 아래에 이 생명세계가 이 도시가 혹은 작은 읍내가, 그리고 길과 나무와 숲과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저 아래에 큰 이 궁룡 같은 무지개 아래에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지개 아래에 이 모든 사바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2000년에 첫 시집을 내신 뒤에 꾸준히 시를 발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직장 생활도 하셨고요. 네. 연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네. 거의 글은 매일 쓰시겠네요. 거의 이 연재를 뭐 일간지에도 하고 있고요. 뭐 산문 연재도 하고 있고 시를 소개하는 일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시를 다른 사람의 좋은 시를 독자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짧은 이제 감상글을 실어서 안내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시를 쓰는 저에게도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뭐 글 쓰는 것은 저에게는 이제 생활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글 쓰는 일은 특히 시를 쓰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지금 낮에 이제 아침에 일찍 밭에 나가서 잠깐 일하는 것 뭐 그런 일과 마찬가지다.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라든지 일하다가 들어와서 또 뭐 오일장에 가는 것, 마트에도 가는 것 그게 다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이 시 쓰고 글 쓰는 일은 나에게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예. 시인들끼리 친하게도 지냅니까? 혹시 누구랑 친하게 지내세요? 저는 뭐 굉장히 오래 인연이 됐던 시인은 뭐 장성남이라는 시인, 나희덕 시인, 정컵별 시인 이런 시인들, 전동균, 권대웅 뭐 이런 주로 이제 저보다는 몇 년 위 선배 분들인데요. 그분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왔고, 그다음 제 동기 중에는 이제 소설 쓰는 김연수라는 소설가인데 저하고 이제 고향이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경북 김천 출신인데 굉장히 오래 저하고는 뭐 좋은 문우라고 할까요? 예. 친구이면서도 이 글 쓰는 친구, 문우로서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외에도 저는 그 문학을 시작한 것은 사실 신경림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그리고 김용택 선생님, 뭐 그리고 안도현 선배 이런 시인분들로부터 이제 시를 그런 분들의 시를 읽으면서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저하고는 뭐 굉장히 오랜 인연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시인님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산문집을 함께 내주셨어요. 네네. 바로 지난주에 출간하셨는데 꽃이 화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문태준 시인의 초록 문장 자연일기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산문집은요, 재밌는 게 이 차례가 여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왜 여름이 시작인 거죠? 이게 이제 제주도 가서 5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썼던 산문들인데요. 여름에 이 시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간 그 계절의 이야기부터 해서 여름부터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여름부터 본인의 경험하고 이어지는 거네요. 여름이 상당히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시골에 살다 보면 제 사는 시골에는 뭔가 다른 사람의 뭐 물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 훔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동네에. 제주도에 이 뭐를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제주도의 오래된 어떤 미덕 같은 것이라면 미덕인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보면 이 여름밤에는 대나무 발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모기장을 쳐놓고 주무시는 어른들이, 동네 어른분들이 들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런 모습도 여름날에 새롭게 보는 모습이고, 뭐, 여름날의 정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가 올 때 최근에 이제,
빗속에서 정원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뭐 정원이라고 그래 봐야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 올 때 풀 뽑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막 폭우가 아닌 이상은 그죠, 보슬비가 오고 그러면 풀 뽑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땅도 좀 수월해서 부들부들하고. 네네. 그래서 이 풀을 뽑게 되고 정원을 돌보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봤을 때 이 화초들의 향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오히려 날이 맑고 햇살이 쨍쨍하고 막 쟁쟁하고 그런 날보다 부슬비가 오거나 그럴 때 이 화초들 사이에 들어가서 풀을 뽑고 있으면 향이 엄청나게 이렇게 잘 느껴지고, 뭐 백리향의 향이라든지 라벤더 종류라든지 뭐 여러 화초들에서 나오는 향이 아주 그냥 향이 젖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 향기 주머니를 내 몸에 차고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향이 잘 느껴지는데, 그만큼 여름 정원이 비가 올 때도 매력적이고요. 지금 뭐 칸나 같은 것도 아주 지금 이제 막 피고 있어서 여름 정원의 매력들이 아주 꽤 있습니다. 네. 아니, 정원 얘기하실 때만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제가 오늘 저 시인을 모신 건지 정원사를 모신 건지 헷갈립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정말 정원, 자연에 아주 밀착하게.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소나기에 대해서 쓰신 글이 참 인상 깊었는데, 네. 저는 사실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거나 준비 없이 나갔는데 소나기가 오면 네. 일단 IC부터 하고 불편하죠. 편의점 가서 우산 사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참 다르네요. 이제 뭐 시골에 있다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주도 저희 집 주변에는 멀구슬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멀구슬 나무는 제주도하고 일부 남해안 쪽에, 육지에 이제 남해안 쪽에 이 멀구슬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데,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많이 느껴지죠. 빗방울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이 비를 피하러 들어갔지만 큰 나무 밑에서 비 오는 바깥을 보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많이 줍니다. 네. 멀구슬나무는 꽃 피면 향이 엄청. 향도 있지만 그 열매가 떨어지는데요. 네. 그 열매를 가지고 요게 예전에는 뭐 옷장 같은 데도 넣어두기도 했다 그러고. 냄새 나라고. 네네. 좋은 네. 냄새 나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벌레라든지 좀 먹지 않는다라고 네네. 그러던데요. 그렇게도 쓰고, 뭐 염주알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멀구슬 나무가 아주 큰 나무로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인님에게 시란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요, 그에 대한 해답들이 완전히 찾아졌다면 시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는 노래 같기도 하고, 흥얼거림 같기도 하고, 허밍 같기도 하고, 저는 한 벌의 이 근사한 옷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어떨 때는 이 모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챙이 넓은 모자 같기도 하고, 크게 이게 어떤 생활에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이익을 갖다 준다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정신에 있어서의 어떤 브로치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이 가지고 다니는 땀을 닦기 위한 살면서 이 생겨나는 어떤 피로와 땀, 이런 것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기도 하고. 네, 아직 근데 계속 시가 뭘까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죠. 저도. 네. 네.
시가 뭘까 찾아가는 과정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는 30년째 시를 쓰고 계시는 우리 문태준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에서 계속 생활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시집이 10번째라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쓰려고 하면 사실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과정은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뭐를 하려고 하면 잠도 덜 자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좀 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시를 쓰고 나면 세상의 부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뭔가 이렇게 환희 같은 것이 이렇게 이 속마음 저 안쪽에서 이렇게 빛이 이 환한 빛이 이렇게 생겨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쓰는 일을 계속하면서 시골에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연에 대한 시들, 그리고 제주의 역사에 관한 시들, 이런 시들도 좀 앞으로 쓰고 싶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오실 시 작품들 또 시집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문태준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